이제 잠시 뒤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회각계 전문가 15명이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사심의가 2시에 시작되니까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여기서 김건희 여사 재판에 넘길지 말지 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다 불기소 의견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한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뭐 일부라도 이건 기소가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검찰이 낸 의견처럼 모두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이건 이제 권고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심의를 할 건데 예.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소 권고를 할 건지 예. 일부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낼 것인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면 예를 들어 재판에 넘겨라라는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단순 권고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기소해라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보면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신을 하면 사실은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있던 것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아마 검찰은 기소 의견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 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과거 경우 보면은 수사심의 결론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 사실 수사심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예. 어떤 수사의 공정성,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그중에 8번이 검찰의 의견과 다른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그중에 4개는 다 받아들였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권고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 결론이 과거에 달랐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절반 정도는 된다는 건데 일단 6개 혐의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네. 주목해 봐야 될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예. 뭐 디올백을 받았는데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상 그냥 준 거다고 하면 사실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은 되지만 이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권이랄지 예. 아니면 뭐 최재형 씨랄지 이제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과 직무에 관련성이 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뇌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변호사법 위반이랄지 뭐 알선수재 이런 죄가 될 가능성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뭐 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건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 불과하다는 주장,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검찰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변호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 뭐 한 30여 쪽 정도의 의견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냈겠죠. 예. 최재형 목사는 왜 나는 안 들어가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것 같던데 최재형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외에 예. 사건 관계에는 출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건 관계인 출석을 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불러서 의무적으로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뭐 심의위에 참석하라 이런 통지가 안 갔기 때문에 예. 아마
최재형 씨와는 뭐 무관하게 오늘 심의위원회는 뭐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직무 관련성이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가방을 뭐 왜 받았냐, 받은 목적에 대해서 좀 공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가방을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서울의 소리부터 받아갖고 이제 전달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가한 게 있느냐, 어떤 청탁을 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재형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김창준 예. 전 미국 하원 의원 의장을 국정자문위로 해달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을 하면 국립묘지 안정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 TV가 있는데 그걸 재송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이제 청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디올백과 그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디올백을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절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단지 디올백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예. 청탁과 관련해서 워낙 주장 내용이 틀리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고 반박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건 내용이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증거 관계가 문제가 됐고 예. 이제 법리에 관련해서는 뭐 아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의 관련성이다. 그러면 직무라는 것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통일TV 재송출이랄지 국정자문위원 이것이 정말로 시점이나 뭐 그런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예. 또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증거가 있고 시점에서 딱 맞는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거냐, 예. 그렇지 않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물증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그 문제의 명품백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최재형 목사는 그거 내가 전달했던 그 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그것 자체도 증거인멸 혐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디올백이냐 아니냐 이것은 일단은 뭐 디올백을 판매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게가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게에 조회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일련 번호도 좀 뭐 있으니까요. 일련 번호 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뭐 언론사에서 예. 디올백과 관련된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예. 일련 번호는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 목사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예. 우리가 뭐 일반적인 바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뭐 그걸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몇 시간 안에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엇갈린 진술들에 대한 그런 진위 여부나 그런 위중을 좀 따져볼 텐데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가 며칠 안 남은 거죠, 네, 지금. 네, 네, 네. 그 안에 다 이거 매듭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예. 당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랄지 아니면 더 뭐 제3자를 한번 불러서 이 얘기를 듣는다랄지 예.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내일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뭐 원칙적으로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좀 늦게 날 거예요. 예, 예. 나면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내일이 뭐 휴일이잖아요. 뭐 내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휴일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월요일까지 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뭐 임기 안에 뭐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근데 많이 어떤 나오고 점이 있는데. 있냐면 예. 만에 하나 네. 이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네. 사실 기소되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그만둔 이유로 갈 수 있다. 아, 그런데 지금 권고는 기소 의견으로 나왔다고 하면 예. 사실 거기에 맞춰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하겠지만 예. 또 그렇지 않다고 명백하게 기소해봤자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이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권고가 기소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현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예.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양쪽 다 커질 텐데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
짓지 못할 가능성도 또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검찰 조사 받았던데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요? 그건 어떤 그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래 이게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샌드위치, 과일 이런 걸 이제 사용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준 게 이제 배모 씨라는 사무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 어제 조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법인카드라는 것은 쓰는 용도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뭐 예. 150회 이상이랄지 예. 그게 뭐 천몇만 원, 2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시간은 엄청 걸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진술을 거부한 거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추석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의 밥상머리에 이걸 제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난 7월 2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3번 정도 소환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조율이 안 됐고 이제 최초 소환 날짜로부터 이제 50일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불편하면 이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에서 우리는 서면 조사 받지 않겠다. 직접 출석하겠다고 해서 이제 어제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날짜가 정해졌으면 근데 본인이 이제 날짜를 보통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 원칙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죠. 아, 날짜를. 예.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 며칠 날 나오라고 하죠. 예, 예. 근데 불가피하게 뭐 수술이 잡혀 있더랄지 예. 직장 문제가 있더랄지 그런 경우는 조율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정해주면 거기 가서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사건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야당 대표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계속 조율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9월 5일 어제 날짜는 이제 김혜경 씨 쪽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구태 이제 검찰청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나와서 진술 거부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단 짜맞춰져 있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기소될 건 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9월 5일자 날짜를 왜 잡았을까? 그걸 왜 출석을 한다고 했을까? 진술 거부할 거면 이제 그런 좀 약간 의아심이 있을 수는 있죠. 통상적으로 좀 진술 거부하면은 뭐 유불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끝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여부도 이제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예. 마치 범죄 혐의를 인정하다는 인상을 주죠. 근데 이 사건이 약간 좀 다른 사건이 예. 다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정치인 사건을 규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짜맞춰서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술 거부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김혜경 여사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8월 18일이 전당대회였는데 그 이후에 뭐 출석을 하겠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이제 조율이 아직은 되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뭐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도 또 정치적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